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자, 살림기사 실기 필답 8차시입니다. 8차시. 공부 계속해서 재미있게 하고 계신가요? 한 번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들으실 때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하는 거 노트에 이렇게 적으시면서 또 그거를 안 보고 다시 한번 내가 써보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아마 시험은 틀림없이 붙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 68번이 이제 횡단 배수 설치 위치인데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글자를 따서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종구, 골, 속, 체류, 영유 이렇게. 종구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종구 혹시 종구 씨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 세월 공작물인데 선할 공질물로 어느 분이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아이 참 미치겠다 내가. 그냥 세월 공작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한자는 바르게 써놓고 뒤에 이렇게 해놨네요. 공작물이 공질물이 됐습니다. 세자가 선자가 됐고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분명히 세월 공작물로 드렸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세월교는 어떤 걸 세월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제 위에 콘크리트 다리를 이렇게 놓고요. 밑에 이렇게 이제 관거를 묻습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넘치게 되면 위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세월 공작물 설치하는 장수죠. 그래서 선상지. 이제 골짜기에서부터 이렇게 흙이 이렇게 쌓여서 내려서 부채 모양으로 부채꼴로 생긴 땅 선상지. 여기 이제 돌이 이렇게 쌓여 있는 곳 애추지대. 상류부가 황폐 계류인 경우 이렇게 세월교를 설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래쪽이 씻겨 내려가겠죠. 관거를 설치하기에는 흙이 부족한 경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흙이 씻겨 내려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콘크리트로 만들어야 되죠. 구조물을. 개상 물매가 급해서 산 쪽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곳, 계곡 이렇게. 평시에는 유량이 없지만 강우시에는 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곳, 그 세월 공작물은 세월교와 물넘이 포장이 있습니다. 이게 세월교고요. 여기 세월교고 평상시에 물이 쫄쫄쫄 흐르다가 넘치면 이렇게 가죠. 물넘이 포장은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부드럽게 가죠. 부드럽게. 예. 세월 공작물 설치 장소 여기 이제 선상지, 선정, 선왕, 선당에서 선상지에 대한 개념이고 요 애추지대입니다. 요거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여기 그 용문산에서 찍은 겁니다. 용문산. 횡단 측량을 해야 할 지점 매 20m마다 이렇게 하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중심선 각 측점 20m마다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그래서 뭐 넘버 10, 넘버 18 플러스 10, 뭐 5, 7 이렇게 가서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별도로 만들어 주죠. 그런 지점에는 보통 이제 플러스 몇 구조물 설치 예정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에 대부분 구조물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거지요. 예. 아래쪽에 보시면 사면안전 공법의 종류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기초공사와 녹화기초공사와 녹화공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사면안전공사라는 말은 비탈면 보호공사, 비탈면 안전공사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다 기초공사의 종류입니다. 대부분 다 뭘 썼어요? 구조물을 썼지요. 몇 개만 돌쌓기, 콘크리트 블럭 쌓기, 옹벽, 비탈, 흙막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흙막이, 돌쌓기, 블럭 쌓기 이런 거예요. 옹벽. 한 3-4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뭐 낙석 방지망, 낙석 방지책 이런 것들. 낙석 방지책은 이렇게 능형망을 여기 직접 덮어버리는 거예요. 낙석 방지 망이고요. 망은 이렇게 사면에 직접 돌이 있는 망에 직접 세우고 낙석 방지책은 이렇게 세우죠. 자, 돌쌓기는 골쌓기, 켜쌓기, 찰쌓기, 매쌓기가 있습니다. 자, 골쌓기, 켜쌓기 그림으로 배우면 훨씬 쉽죠. 그림으로 외우면 훨씬 쉽습니다. 큰 돌 찰쌓기, 자연 쌓기 뒷면에 채우고 안에 줄로 넣는 거예요. 돌 붙임 공종입니다. 매쌓기, 자연석 쌓기 다양한 돌 쌓기 공종이 있고요.
자, 비탈면에 적용하는 구조물 이건 시험에 별도로 나올 일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사도 이렇게 적용을 해놓은 거예요. 뭐 실무에 그냥 찾아 쓰시면 될까? 뭐 이거 별도로 이게 시험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정도 나옵니다. 골쌓기, 켜쌓기, 찰쌓기, 매쌓기에 대한 설명을 쓰시오. 찰쌓기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 바로 요겁니다. 요거 빠뜨리면 안 돼요. 그 찰쌓기 경사 1대 0.2, 매쌓기 경사 1대 0.3 이하. 자, 높이 4m 이하 이렇게 쌓으라고 다 돼 있어요. 이게 키워드예요. 이거 매쌓기는 지우는 게 좋겠네요. 자, 우리가 돌을 이렇게 싸면 뒷체형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채우고 이 사이에는 사실 다 이렇게 물리도록 이제 제가 그림 그리다가 했는데 사실 이 부분 정도는 물려야 돼요. 요 약간씩 물려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뒷체형은 콘크리트로 하고 이렇게 이제 석축을 쌓아야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큰 돌, 위에 작은 돌 이렇게 쓰고요. 자, 이런 게 견치돌입니다. 뒷부분을 다듬어 가지고 이제 깎은 돌이죠, 그죠? 견치돌 쌓기는 이렇게 해서 접촉부가 이렇게 이어지도록 이 부분이 이제 이어지도록 이렇게 쌓아야 되고요, 접촉부. 그러니까 단단하죠. 다듬은 돌이고요. 자, 마름돌은 다듬은 돌은 마름돌 같은 얘기입니다. 호박돌 키워드, 야면석의 키워드. 자, 마름돌 쌓기. 여기 종로구 어디쯤인데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어요. 자, 호박돌 쌓기, 야면석 쌓기. 여긴 그 강원도 영월군 직동리 쪽이고요. 견칫돌 쌓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옹벽의 안정 조건, 전도, 활동, 내부 응력, 치마에 대한 안정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전도라는 거는 일단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벽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여기 회전축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안정이고 활동은 미끄러지는 거예요. 활동은 미끄러지는 거고 이렇게 이 옹벽이 옆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하는 마찰력이 커야 되겠죠, 그죠? 전도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서 그래서 그 이제 회전 우력 이런 거가 안정해야 되고 그래서 민너비의 중앙 3분의 1 요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식으로 만들게 되면 민너비의 중간 3분의 1 이내에 여기 수직 분력과 수평 분력의 합력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3분의 1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 내부 응력은 치는 그 재료의 허용 응력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고 사실 그 응력은 내부에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외력에 의해서 내부에 생기는 이게 스트레스고 스트레인이에요. 얘를 응력이라고 부르고 얘를 외력이라고 불러요, 보통. 그러니까 응력이라는 건 내부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력이라는 말이 어렵다. 외력에 대한 저항하는 힘. 그래서 이 재료가 가진 고유의 특성 이상이 되지 않아야 되고 치마는 여기 이제 가라앉는 이런 거죠.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 활동, 내부 응력, 치마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하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안정, 옹벽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최적을 크게 한 중력식 옹벽이 쓰이는데 걔는 합력, 수직 응력과 수직 분력과 수평 분력의 합력이 여기 딱 3분의 1 중앙 3분의 1 이내에 들어가야 돼요. 잘 외워두세요. 이게 사방댐에서 또 나옵니다. 사방댐에서 또 나와요. 자, 식물에 의한 사면 보호공사, 비탈 선대, 떼단 쌓기, 줄대 이거 다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경사면에 너무 경사를 세웠나요? 단면도에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서 사실 한 이 정도로 눕혀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눕히거나 너무 세웠어요. 좀 이해하고 봐주세요. 이렇게 바짝 세운다고 못 세우죠. 예. 자, 띠대 심기, 평대 붙이기, 새 심기. 새는 포기 다발을 이루는 초류. 좀 이렇게 키가 큰 거죠. 새, 솔새, 개솔새, 기름새, 억새, 물억새 이런 것들 다 해당합니다. 인공떼공법 안에는 식생반, 식생자루공법.
요거는 사방에서 이따금가다 출제됐던 거예요. 사방에서 임도 사방이 사실 구조물은 같은 구조물을 씁니다.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고요. 자, 분사식 씨 뿌리기, 분사식 파종공법이라고도 해요. 이거 색소 넣어서 뿌립니다. 객토 종자 뿜어 붙이기 공법이 있는데 종비토 뿜어 붙이기 공법이라고도 해요. 얘는 이제 종자 비료가 들어가 있고 얘는 씨앗만 뿌리는 거예요. 씨앗만 뿌리니까 싸겠죠, 그죠? 대신 이제 뿌린지 안 뿌린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이제 색소를 같이 이제 뿌리고 여기는 색소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철사 망덮기, 능형망과 조합으로 시공돼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많이 합니다. 비탈면 안정 및 녹화공법의 종류 똑같이 쓰는 거고요. 조경이나 토목이나 다 같이 씁니다. 어떤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줄을 뭐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죠. 자, 안반 녹화 공법은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세직 공법 우리 기사 시험에 종종 나왔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한번 보시고 비탈면은 녹화하는 공법은 사실 현지 환경 조건과 맞는 식물을 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사면 배수는 이제 사면은 비탈면이죠. 비탈면의 배수는 비탈 돌림수로 산마루 축구, 비탈 어깨 돌림수로 다 같은 말입니다. 소단 배수고 수로는 이제 비탈 어깨 돌림수로, 돌수로, 찰붙임, 매붙임, 콘크리트 수로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재료에 따라서. 사면 배수 시설을 쓰시오 이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골라서 쓰시면 되겠죠. 자, 산마루 여기가 산마루 축구입니다. 비탈 어깨 돌림수로. 그리고 이제 불투스토에다가 이제 U자형으로 쇼크리트를 쏴서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쇼크리트가 안정적일 수도 있죠. 쇼크리트를 붙이려면 일 양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왜냐하면 쇼크리트 장비가 비싸요. 노는 기계라도 반나절 작업량은 나와야 얘를 하기 때문에 쭉 뿌리는 속도도 빨라요. 그러니까 장비 선택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교량 설치 위치 이따금 가다 시험에 나와요. 이따금 가다 한번 읽어보시고 사교라는 거는 다리를 상판 자체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설치되거나 아니면 진행 방향에서 똑바로 다리가 설치되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면 진행 방향에서 직각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교라고 부릅니다. 활하중, 사하중과 교통하중을 합쳐서 이제 차량 통행하중이라고 합니다. 사하중 플러스 해야 됩니다. 활하중에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맞춘 사람이 없었겠죠. 그럼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컴퍼스 및 평판 측량. 자, 콤파스가 나침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콤파스. 그래서 컴퍼스로는 방위 줄자로는 거리를 측정하여 평면에 옮기는 걸 이제 컴퍼스 측량이라고 합니다. 컴퍼스 측량의 종류는 도선법, 사출법, 교차법 이렇게 있는데 개념도로 익히시고요. 요 뒤에 나오는 측량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컴퍼스 측량시 후방위를 측량하는 이유 이제 국지 인력 이제 어차피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예요. 오차 범위 최소화하기 위한 거. 사용되는 컴퍼스 버니어, 능형, 회중, 걸침 컴퍼스가 있는데 저도 사실 이 네 가지 종류는 다 못 봤어요. 찾아봐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 여러 가지를 많이 쓰긴 하지만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올려놨을 뿐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평판 측량의 3요소. 평판 요즘 잘 쓰지도 않죠. 왜냐면 GPS 측량기 가지고 쓰고 바로 태블릿 또는 장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바로 이제 표시할 수 있는데 평판 측량을 왜 하겠어요, 그죠? 다만 이제 이론적인 면에서 이제 정준, 수평 맞추기, 치심, 중심 맞추기, 표정, 방향 맞추기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게 사실은 상세한 설명이죠. 이렇게 먼저 개념을 잡은 다음에 답안지에는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요즘 이제 선거철이죠. 평판 측량은
자, 선거철에는 뭐가 중요해요? 국회의원 나오고 뭐 이러려면 평판이 중요하죠. 그래 평판으로 뭘 얻어요? 정치판에 나가서 표를 얻는 거죠. 그래서 평판 측량은 정치표, 정준, 수평 맞추기, 지심, 중심 맞추기, 표정, 방향 맞추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꼭 외우셔야 돼요. 평판 측량에 사용되는 도구 엘리데이드, 도판, 자치만, 측량증, 구시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정준 할 때 정준이 뭐였어요? 치심 또 표정. 자, 표정은 제 얼굴의 이 표정이 아니라 예. 나침반의 북쪽을 N을 도면의 위쪽과 맞추는 것 정준. 그러니까 뭘 가지고 맞춰요? 자침함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자, 치심은 뭐예요? 예, 도면의 중심점과 이 땅의 중심점을 맞추는 거죠. 도면의 중심점과 땅. 그러니까 뭘로 맞춰요? 구심기. 그러니까 중심을 맞추는 거고 정주는 수평을 맞추는 거죠. 수평. 이 평판이 수평이 되도록 해야 돼. 엘리데이드 안에 뭐가 있냐면 기포관이 있어요. 기포관이 여기 센터에 이렇게 오도록 기포관의 기포가 센터에 오도록 맞춰야 됩니다. 중앙에 오도록. 평판 측량을 활용하는 방법 방사법. 자, 한 점에서 시작해서 이제 평판 측량을 한 점에서 시작해서 쭉 이렇게 벌려서 한 점에서 여기 몇 분의 1 축소, 몇 분의 1 축소, 몇 분의 1 축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죠. 이 점을 이렇게 축소해서 그리는 거. 자, 전진법은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평판을 메고 다니면서 다음 점, 여기 이만한 점에서 이만큼 이동해서 또 다음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땅은 이제 둘, 셋, 넷, 다섯. 이러면 여기 이제 구심기 일치시켜야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 일치시켜야 되고 여기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가는 거예요. 1, 2, 3, 4, 5점. 그 전진법. 교차법은 넓은 지역의 세부 측량이나 소축적인 세부 측량에 이용하게 되는데 요 사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쓰는 게 교차법입니다. 그래서 AB점 도면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CD점 바깥에 있는 거 여기 꺼내서 도면 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오차의 종류 세 가지. 자, 이 기술사 시험에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시험 봤던 104회에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정오차, 부정오차, 과오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 줄 정도로 기사 공부에서 한 줄 정도로 쓰시면 돼요. 키워드. 자, 요거 고려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정준, 표정, 치심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쓰고 설명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요것 과정이 정준이니까 정준한다, 치심한다, 표정한다 이렇게 써도 맞는 답이 되겠죠. 자, 경거와 위거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어쩌다 나와요. 근데 경거 위거의 개념이 뭐냐면 자, 이 사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 A, B가 있는데 이렇게 이동한 거리를 경거, 이렇게 이동한 거리를 위거라고 불러요. 그리고 각도 세타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경거 C와 위거 D가 있다면 얘를 AB의 경거를 C라고 부르고 이렇게 된다면 C는 AB 선분 AB의 길이 선분 AB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이제 코사인인데 이거 코사인인지 헷갈려요? 안 헷갈리게 해드릴게요. 경사인 위거 코사인 경사위코 이렇게 외우세요. 페압트레버스 측정치 충족 조건 이거 가끔 나오는데 이게 N이 뭐냐면 페압트레버스는 이렇게 완전히 닫힌 다각형으로 만들어진 게 트레버스 측량에서 페압 트레버스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된 걸 개 트레버스 또는 개방 트레버스라고 불러요. 페압 트레버스는 얘를 오차를 이제 보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내각과 외각 이걸 얘를 합쳐가지고 이제 보정을 해요. 그래서 내각은
n 플러스 2 이게 5개죠. 5 빼기 2, 5 플러스 2 해서 측정값의 합이라는 수. 이렇게 해서 외곽의 합과 내각의 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맞아야 정확하게 측정이 된 거겠죠. 이건 시험에 자주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나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고 자, 트래버스 정류, 폐합, 겟 트래버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차 시를 마치고요. 자, 우리 필답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적자생존. 적자생존. 자, 적자생존 하시고 많이 쓰면서 해보시라는 거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행복하게 공부하세요. 자기 격려.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 수업 끝까지 들은, 이 유튜브 수업 끝까지 들은 나, 참을성 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박수 쳐주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즐겁게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